안녕하세요, 원더케이 작가 F7입니다. 오늘은 키크론 키보드를 또 가져왔어요. 근데 키크론 K4잖아요. 이번 것은 뭐가 다르냐? 숫자 키가 다시 들어가 있어요. 키크론 K2가 정말 마음에 드는 키보드였는데 많이 달린 댓글 중에 하나가 숫자 키패드가 없어가지고 아쉽다, 제가 그걸 자주 쓰는데 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숫자 키패드까지 들어가 있는데 사이즈는 여전히 작아서 일반적인 키보드보다 15% 공간을 아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박스가 3개씩이나 있는 이유는 스위치랑 옵션이 다양해요. 백라이트가 화이트로만 되어 있는 게 있고 RGB LED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고서도 스위치가 얘는 옐로우, 블루, 레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총 6가지가 있어요. 게이트론 스위치가 4종류, 옵티컬 스위치가 2종류인데 여러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하나 뜯어봅시다. 이렇게 열면은 이 안쪽에 간단한 퀵스타트 가이드가 있고요. 키보드 본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용 설명서는 이쪽에 있고요. 이 안쪽에는 USB 케이블이랑 키캡 뽑는 도구, 그리고 키캡이 있습니다. 이 키캡이 있는 이유는 키크론 키보드는 전부 맥에서도 잘 쓰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맥 전용 단축키가 들어가 있는데 윈도우나 리눅스 혹은 안드로이드에서 쓰실 때는 키캡을 바꿔서 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 정도 크기예요. 저번에 키크론 K2랑 비교하면은 K2가 이 정도였잖아요. 딱 여기서 숫자 키패드만큼만 늘어난 건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여기에 페이지 업다운이 이렇게 한 줄로 들어가 있는 거. 사실 제가 제일 선호하는 배열은 아닌데 이게 이번에 페이지 업다운 홈핸드가 위쪽에 일자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고 숫자 패드가 이렇게 돼 있으면서도 공간은 이 정도밖에 안 늘어났죠. 워낙 작은 것만 계속 보시니까 감이 안 잡히신다면 풀사이즈 키보드랑 비교하면은 이 정도의 공간 차이가 나는 거죠. 책상이 작아서라기보다는 저는 책상에 뭘 자꾸 올려놔요. 그래서 이제 원래 넓었던 공간이 점점 좁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공간 절약형 키보드를 놓으면은 일단 첫 번째로 공간이 아껴지고 두 번째로 공간 절약형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번 거 키캡이 더 이쁘네. 약간 갈색 톤 도는 게 굉장히 이쁘네. 이거 다른 모델 같은 경우에도 3개 투톤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예뻤는데 이렇게 갈색 톤 돌면서 그레이랑 약간 푸르스름한 게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근데 키보드 타공감을 얘기하기 전에 왼쪽에 뭔가 되게 많죠?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USB 포트가 있고 USB-C 포트인데 충전할 수 있어요. 4000mAh 배터리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LED 끄고 쓰면 진짜 오래 쓸 수 있고 LED 켜고 써도 화이트 LED는 15시간, RGB는 10시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위치로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혹은 맥이나 iOS,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쓰실 때 키보드 배열을 고르실 수 있고 블루투스, 오프 혹은 케이블 꽂으셨을 때 충전만 하는 거 아니라 그냥 그대로 꽂아가지고 케이블로 유선으로 쓰셔도 돼요. 근데 저번 K2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부분이 약간 투박한 설계였죠. 근데 이번에는 마감이 상당히 세련돼졌네요. 뒤쪽에 마감 같은 것도 더 깔끔해졌네요. 얘 다리 같은 것도 훨씬 완성도가 높아진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쳐보기 전에 나머지 스위치도 한번 개봉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세 종류를 모두 꺼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도 다른 게 하나 있죠. 얘는 알루미늄이고요. 얘는 플라스틱이에요. 알루미늄 모델이 조금 더 비싼 대신에 요 테두리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첫째로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둘째로 조금 더 무겁고요. 셋째로 또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좀 더 튼튼하겠죠? 쇠니까. 샷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게이머용으로도 좋은 키보드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여하튼 샷건 같은 거 하시면 알루미늄 키보드가 좀 더 튼튼하겠죠. 자, 그리고 스위치가 달라요. 얘 같은 경우엔 게이트론 황축이고요. 얘네 둘은 옵티컬 스위치예요. 옵티컬 스위치이기 때문에 반응이 더 빠르죠. 얘가 블루, 얘가 레드예요. 이 두 개 간의 차이점은 소리만 들으면 바로 아실 거예요. 소리만 들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얘는 클릭감이 있는 요런 사무실에서 쓰기에는 약간씩 눈치가 뒤통수가 좀 따가운 청축 스타일의 블루 스위치니까 스타일이고요. 요건 소음이 훨씬 적은, 소음이 훨씬 적어가지고 키보드의 이런 클릭감 같은 즐거움은 좀 덜 할 수 있지만 기계식 키보드 특유의 특성은 유지하면서도 소음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로운 거죠. 얘는 황축이어가지고 그 중간 정도로 클릭감이 있지는 않아요. 얘는 리니어 스타일의 스위치이기 때문에 클릭감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끝에 가가지고 착착착 하는 거. 얘는 끝에가 그렇게 세게 눌리지가 않아요. 레드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근데 황축은 끝에 착착 해가지고 때려주는 이런 느낌은 있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게임하느냐 혹은 사무실이나 카페에서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스타일이 달라지겠죠. 저는 대부분의 키보드 쓰는 일을 사무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적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키 배열을 좀 봅시다. 기본적으로 맥용이기 때문에 키캡이 맥용으로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단축키, 화면 밝기라든지 미션 컨트롤이나 이 앱 런처 같은 거 이런 아이콘들 보면은 감동이 막 몰려오죠. 맥용 기계식 키보드라는 게 정말 흔하지 않은 카테고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윈도우나 iOS 혹은 리눅스에서 쓸 때는 그에 맞는 키캡이 들어있으니까 빼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작할 때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홈핸드 페이지 업다운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저는 마음에 들고 블루투스 충전 그리고 여기에 탱키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탱키에서 0이 조금 더
더 크죠? 근데 얘는 방향키가 여기 있기 때문에 시프트가 조금 짧고 이쪽에 공간을 아끼기 위해서 방향키가 있고 숫자 0도 일반 키와 동일한 크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응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일반적으로 넘버패드 쪽을 찾는 거에 이 사이에 간격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더듬어 찾는데 여기 0으로 생각했다가는 방향에 넘어갈 거니까 뭐 이 정도는 적응하면 금방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시프트도 적응 안 될 것 같았는데 써보니까 뭐 한 3, 4일 내로 금방 적응되긴 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최대한 키를 넣으려고 한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딱 보면은 뭐가 없는지도 잘 안 보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쓰시는 게 104키, 106키 정도인데 얘가 100키잖아요. 뭐가 없을까요? 일단은 스크롤락이 안 보이죠. 뭐에 쓰는지도 다들 잊어버리신 그 스크롤락 키가 안 보이고요. 잊어버린 지 한 20년쯤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인서트가 안 보이네요. 인서트는 펑션 조합으로 쓰실 수 있고요. 프린트 스크린도 없는 것 같네요. 프린트 스크린 없죠. 그러면은 대충 숫자가 맞죠? 또 뭐가 빠졌지? 용도 잃어버린 지 20년 된 포즈키, 컨트롤 포즈 해가지고 커맨드 끄는 거 빼고는 요즘 거의 쓰지 않는 포즈키 계속 사라져 있고요.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 뭐 없어졌는지도 잘 기억 안 나셨죠? 그 정도로 딱 필요한 것만 잘 넣어가지고 사이즈를 이렇게 맞춰 놨는데, 근데 의외로 하나 아쉬운 거는 K1이나 K2에는 이 캡처 버튼이 있었어요. 사실 이거는 애플 키보드에도 없는 거고 물론 이제 펑션으로 할 수 있는 거기는 한데 요게 썰썰하게 편해가지고 좋아했는데 의외로 요게 없어졌어요. 10키까지 넣으면서도 사이즈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겠지만 못내 아쉬운 부분이네요. 이제는 불을 끌 타이밍이 됐어요. 저는 불을 끌 거예요. 조명을 끌 건데 이렇게 LED가 들어오는데 얘가 RGB잖아요. 화이트 LED는 당연히 화이트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패턴이 있고 RGB LED 모델 같은 경우에는 18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한색이 좋으시면은 단색으로 고정을 해 놓을 수도 있고요. 타이핑을 할 때마다 반짝거리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할 때 자국이 남는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얘기만 들으면 되게 어지러울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그냥 이쁘지 않아요? 이 LED 조명 효과들은 이쁘다는 생각이 더 먼저 드실 거예요. 조명을 또 바꾸면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정도 크기가 되면은 이제는 휴대용으로 쓰시는 일은 조금 덜 하실 것 같기는 한데 무게 차이도 있기는 해요. 이 알루미늄 버전 같은 경우에는 933g이에요. 휴대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무게고 플라스틱 버전 같은 경우에는 770g입니다. 뭐 백팩 같은 데 들고 다니실 수는 있겠지만 휴대가 주 목적이시면은 요 10키가 없는 10키리스의 키2나 키1 같은 거를 챙기시는 게 허리 건강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키크롬 키보드를 여러 종류 써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참 괜찮아요. 키보드를 대충 만들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번 K4는 저는 그런 면으로 더 발전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더 놀란 게 전반적인 마감이라든지 각인 품질이라든지 이 키 캡의 완성도 같은 게 상당히 좋아져가지고 더더욱 깔끔해졌어요. 이제는 감성 품질 부분에서까지도 더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만 정발이기 때문에 한글 각인 돼 있는 버전이 기본입니다. 지금 예약 구매하시면 팜레스트나 영문 각인 둘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받으실 수 있다는 것 같은데 뭐 자세한 거는 밑에 정보를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팜레스트를 받으시면은 요거 요렇게 높이 세워가지고 쓸 때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기본적으로도 이 높이가 옆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깎은 게 아니고 줄마다 깎여 있는 높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타이핑 할 때 위는 더 닿기 편하고 밑은 손을 받치고 있을 때 편안하고 그런 식으로 깎여 있고요. 높이도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사실 밖에 나갈 때도 편리하겠지만 사무실 쓸 때도 이게 장비 전환이 돼요. 3개 등록한 것까지 전환할 수가 있어가지고 사무실 컴퓨터에다가 내 폰에다가 내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3개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여러모로 정말 이것저것 원하는 것들이 다 되면서도 작아가지고 가격이 저렴하진 않습니다만은 만족감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키크론 K4였고요. 10키 들어간 거 정말 많이 기다렸을 텐데 큰일 났죠. 계속 사게 되죠. 키크론 나온 거 다 사시는 분들 꽤 되는데 이번에 또 살 게 나와버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